3차 대유행이에요. 코로나19. 날씨가 추워지면 또 독감, 감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 일반적인 감기 증상 구분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현재는 코로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사람들 모이는 곳 어디든지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디를 특정해서 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위험한 사람 안 만났는데 위험한데 안 갔는데 라고 100%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단순한 감기 증상, 예를 들어 발열도 없고 그리고 가벼운 콧물과 목 아프고 기침 정도나 라고 생각이 들어도 100명 중에 99명은 단순 감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0% 코로나가 아니야 라고 확신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드려요. 만약에 본인이 단순한 발열이 없고 인후통은 그냥 침 삼킬 때 목 아픈 거, 콧물 조금, 그리고 기침 조금 이 정도 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다. 그러면 병원에 굳이 갈 필요도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집에 있는 상비약이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증상 조절하는 약 정도 드시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쉴 수 있는 정도로 낫는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벼운 증상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진다. 그런 와중에 열도 생긴다. 전신의 몸살과 근육통도 같이 생기고 오한도 생긴다. 그리고 특이하게 후각 이상 있죠? 이런 것까지 같이 생긴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하는 거죠. 내 임의로 증상이 가벼우니까 난 100%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겨울에는 겨울마다 오는 인플루엔자, 이 독감도 당연히 유행이 좀 같이 오거든요. 요새 하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서로 거리두기 잘하다 보니 좀 덜 유행할 거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하지만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발열이 심하고 근육통 심하고 기침 있고 심한 감기 몸살로 와요. 그럼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단순 감기라고 하는 거는 전신 증상이 없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만 있을 때 단순 감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상이 좀 길어지고 발열이나 몸살, 오한 같이 전신 증상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 선별진료소를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사 단순 감기라도 내가 면역력이 좋으면은 아주 경증의 증상 단순 감기 증상만 있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 감기 같아도 꼭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남한테 옮기지 않도록 되게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상비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또 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은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치료제는 없고 우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 사 먹는 약은 그 힘든 증상 있죠? 콧물이면 콧물을 잡아주는 거, 열이면 열을 잡아주는, 기침이면 기침을 잡아주는 증상을 조절하는 대증 치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인이 그냥 쉬면 자동으로 낫기도 한데 요새 눈치 보이잖아요. 기침을 해도 눈치 보이고 가래 끓고 목 아프고 이러면 본인도 괴롭고 그러니까 빠르게 증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가볍게 한번 드셔볼 수 있는 약 그 정도는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먼저 있어야 될 거 각 가정에 체온계 하나는 꼭 가지고 있으세요. 만약에 집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춥고 떨리는 것 같아 그게 코로나 감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체온 안 재보고 열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해열제를 덥석 먹어버리면 진짜 혈이 떨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진단되는 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비해 둘 것은 약보다는 체온계 37.5도 이상 진짜 고열이라면 38도 이상 열이 난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거나 선별진료소를 꼭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열이 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약을 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나 아는 타이레놀. 제약사는 상관없고요. 우리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이 해열 효과로는 가장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을 떨어뜨려 놓고 열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열을 재서 열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괴롭지 않게 해열제를 드시는 건 좋고요. 몸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약이니까 해열제, 이런 타이레놀주의 약을 약국에서도 많이 팔아요.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복용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집에도 하나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나고 몸살나고 근육통 있는 거 말고 기침이나 콧물을 잡고 싶잖아요. 우리가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처방받으면 코프 시럽, 코포나 시럽 이런 시럽류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여기 보면 클로르페니라민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이라고 해서 약간 콧물을 잡아주고 약간 졸리게 만들고 부어있는 걸 줄여주고 그런 종류의 효과가 있어서 콧물을 잡아주는데 좋고요. 두 번째, 약간의 코데인이라 그래서
기침을 좀 잡아주는 그런 성분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 부어있고 이런 걸 잡아주는 성분이 있어서 보통 시럽 하나면은 콧물 나고 그다음 기침하는 걸 같이 잡아줄 수 있고 좀 잠도 잘 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포나 시럽, 코프 시럽 등등의 이제 시럽류 종합감기약이라고 하고요. 일선 약국에선 테라폴루처럼 종합감기약을 많이 팔고 있어요. 콧물, 기침 이럴 때 쓰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열에는 타이레놀을 쓰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목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목 통증. 요새 환절기가 지나가고 너무 건조해져요. 근데 밤에 제대로 습도 관리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되게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목감기로 찾아오죠. 다행히 목만 아파야 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감염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집에 있는 마찬가지로 해열제,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소염제, 그리고 가글, 벤지다민이라는 목에 가글 정도를 씁니다. 목 안에 소독해주는 것도 하나의 감염을 좀 줄여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벤지다민 가글, 보면 녹색 가글이라고 하거든요. 뭐 분홍색 가글을 써도 돼요. 목 안이 좀 지저분하지 않게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가글을 한 번씩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요새 시대에서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병원 가는 걸 너무 늦추지 말자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열이 난다면은 열이 나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열제 드시고요. 기침, 가래, 콧물이 있으면 집에다 시럽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꼭 상비해 놓고 그 증상에 맞춰서 한 번씩 사용하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계속 아픈데 계속 기침, 가래가 안 났는데 이게 폐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중증 감염이 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가볍게 감기가 걸린 것 같다. 일단 말씀 주신 상비약을 먹어보고 2-3일 내로 증상이 낫지가 않는다. 그럼 즉시 선별진료소를 가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증에 이제 오한, 근육통이 같이 있느냐 이러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은 독감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 가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 조금 아파, 콧물 조금 흘러, 기침 조금 해 이 정도면 상비약 드셔도 되고 가까운 의료기관 가서 증상 조절한 약을 타서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쉽게 호전이 되지 않고 질질 끈다. 그럼 무조건 빠르게 진단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면역력과 좀 관계가 많을 것 같아요.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면역력이라는 게 정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핫해졌어. 면역력이 좋은 분들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고요. 먹는 습관,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등에 의해서 면역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몇 가지만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피로죠. 잠을 너무 못 자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정신과 신체가 회복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몸 안에 있는 생체 리듬이나 각종 세포 반응들이 충분히 쉬어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을 자줘야 면역력 관리의 1번이고요. 두 번에 과로하지 않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일을 하면은 누구나 아파요. 그리고 지치면 당연히 아프고요. 그 세 번째, 일상생활 환경인데요. 겨울이 오면서 워낙 건조하다 보니 아침만 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습도 관리를 꼭 물어봐요. 밤에 충분히 위생 관리가 되어 있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지, 혹은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잘 널어 놓아서 너무 건조하지 않은 환경을 잘 만들어 놓는지. 이게 감기 안 걸리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감염을 막는 게 면역력이라면 항상 남한테도 조심하고 자기한테 조심해야 되는 손 잘 씻기. 외출을 하기 전,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항상 손 씻고 얼굴 씻고. 그리고 기타 이제 의학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식이관리죠, 식이관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우리 몸에 매일매일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가 골고루 잘 돼야 돼요. 녹황색 채소라든지 과일 골고루 드셔주는 게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현대인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비타민류를 섭취가 부족해요. 그럴 때는 저는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일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거기에 도시에 사는 분들은 햇볕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성형 비타민 D 제제 역시 하나 정도는 복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활습관 안에서 충분히 무리하지 않고 잠 잘 자고 습도 관리하고 그다음 먹는 거 비타민 잘 챙기고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 면역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 잘 못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가볍게 뭐 산책이라든지 공원 뛰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지고 나서요.